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대치 정국을 끝내고 빨리 최상병 특검법이 발효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수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차례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하고 상의 끝에 나온 겁니까? 네, 당내에서는 조국 대표와 또 저하고 몇몇이 상의를 해서 네. 그래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결국 한동훈 특검안을 받자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 또는 이제 대법원장 추천인 경우에 역대 특검에서 권력형 비리를 밝히는데 다 실패했었다. 네. 이런 좀 우려 섞인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예. 네, 그러나 일단 꽉 막힌 어떤 이런 특검 정국 여기에 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겠다. 네네. 예, 극한의 대치를 좀 풀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예, 거기에서 좀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자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양보한다라는 대상이 지정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어제 발표에서. 그건 아니었죠. 네, 네. 조국 혁신당이 양보한다는 것뿐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현재의 특검법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이제 24시간 지나고 나면 강제 종료될 수 있고, 예상을 해보면 오늘 오후쯤에 네. 강제 종료가 되고, 그리고 표결에 붙여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문제가 거의 없죠. 그래서 현행 특검법대로 표결에 붙여지고 의석수로 보면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죠. 네. 네, 그러면은 현행 특검법은 대통령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네. 결국 이제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또 비교섭단체 1인, 여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 사실상 조국 혁신당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안 하겠다면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할 수도 있고, 현재의 특검법은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냥 또 정부로 이송됐을 때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특검 추천권자, 그것이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것을 특검, 그러니까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대법원장 추천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대법원장 추천한 특검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권력형 비리, 특히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겠죠. 이것이 이제 재의결 요구가 있고 실제로 재의결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부결되고 하면 또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또 발의를. 또 발의될 때 그때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컨대 대법원장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야권에서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하고 예컨대 4명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 대법원장이 또 2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그 추천을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좀 궁금한 게요. 자, 일단 그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은 됐잖아요. 상정이 되고 나면 수정을 못 합니까? 상정이 되면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 전에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 상정이 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필리버스터 토론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찬반 토론이 들어가 버려서 이후에는 그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재표결은 원안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 수정안이 제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재발의할 때나 이제 성립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다시 발의할 때. 자, 그러면 차라리 상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더 일찍 그 양보 의사를 밝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왜 어제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국회가 이제 파행됐지 않습니까? 그 양 정당이 뭐 극한 대립을 하면서 파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이 국회 파행에 조국혁신당이 좀 물꼬를 트시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거 이제 그 파행의 원인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인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좀 대승적 견지에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저께 뭐 대정부 질문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의원 어떤 발언을 이제 김병주 의원의 뭐 정신 나간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바람에 결국 원인은 다 최혜병 특검법이거든요. 최혜병 특검법 때문에 그렇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또 이것이 뭐 또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뭐 이런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일단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서 협상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거였죠. 좀 다른 한 점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 그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 검사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검사들의 그러니까 4명 검사 탄핵은 아마 그쪽이 반발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이니까 다시 이제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명 검사들의 그 탄핵 사유들을 보면 공교롭게 그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뭐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서 그렇지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벌써 해임됐거나 또는 뭐 형사처벌 냈어야 될 그 숱한 악행들을 저질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핵돼야 하고 그 법 앞에 평등 일반 공무원이었으면은 벌써 옷을 벗었거나 뭐 형사처벌 받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반발하는 것은 지금의 검찰제도 그러니까 검찰제도가 얼마나 그 오만한 검사들을 만들어내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논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가 지금 입증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전부 다 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카더라 가지고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계획이 탄핵 심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탄핵이 이제 발의가 되면 2가지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이제 표결에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조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가 실제로 확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탄핵 사유가 충분치 못하면 그 표결에서 또 그 반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받아서 국회가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선 것은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광장의 촛불이 이제 탄핵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번져갈 줄은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국회에서 그 서버 용량이 충분했다면, 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은 서버 용량이 충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 같거든요. 네. 대기 숫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순식간에 한 500만 원 돌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심을 우선 첫째는 뭐 이제 윤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국민 동의 청원에 이렇게 서명을 하는가, 청원에 참여하는가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네. 그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국회는 지금의 상황은 대기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러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게 오늘 110만쯤 되나요? 지금 이렇게쯤 된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그렇고, 이거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국회가 잘 받들 것인지 네. 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의주시하겠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한동훈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는 10일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10일 상정된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역산을 해보면, 역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인데 그 전에 본회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고,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로 선출된 뒤에, 그 뒤에 이게 처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 정치 도의상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전에 한다면은 7월 18일이 거의 그 통과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그걸 역산해 보면 7월 10일쯤에 법사위에 가야 그다음에 이제 일소위를 통과하고 뭐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고 그래야 일정상 7월 17일, 18일 이때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뭐 한 번도 뭐 반대하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다. 동의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실제로 처리하려면 진정성이 있다면 그 국힘 전해해야 되고 전해하려면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